자, 우리 예비 고1 4주차 수업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OT 같은 느낌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되게 변화되고 있는 서사죠. 지금처럼 고1 첫 시험이 중요해졌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퇴율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사실 예전에 자퇴생 하면 사고치고, 요즘 이제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고치고 이런 거 지금 뜨고 있잖아. 난리 났잖아요. 윈터랑 정국이랑 사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해가지고 찌라시를 돌고 있는데요. 그때 자퇴생들하고 지금 자퇴생 완전히 결이 다르죠. 지금 자퇴생이, 특히 고1 자퇴생이 생기는 결정적 이유는 그냥 고1 첫 시험부터 망해서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여러분은 체감돼야 되는 게, 지금 일단 이 지역 기준으로 가장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가 해운대고고, 해운대고가 현 고2가 입학 때 168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20명까지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자퇴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내신 등급으로는 갈 대학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다 전부 자퇴는 아닐 거고 전학도 많을 건데, 내가 지금 계속 여러분 귀에 인이 박힐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건 운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돼요. 근데 왜 전학이라는 선택을 하시냐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년 첫 시험부터 아주 심각해질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이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자,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봤더니 여러분의 인격이 개조가 돼야 돼요. 자, 이번 26학년도 수능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인격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래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의 경험의 총합이에요. 네이버에다가 베이노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인격체들이 나와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AB 성형외과 원장님 베이노, 배구 선수 베이노, 그리고 나 베이노. 그럼 각각의 사람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 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지?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요소들의 총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격이란 게 뭐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번 수능평가원 출제지원에서 뭐라고 정했냐? 경험이 정의한다고. 자, 왜 국어라는 과목이 성적이 죽어도 안 바뀌는 거냐면, 국어는 여러분 번교과죠.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다뤄요. 두 번째, 여러분 국어로 사고를 하고 국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인격에 의해서 국어라는 과목은 다루게 돼.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언어, 평소에 쓰는 읽기 습관, 평소에 하는 말하기, 듣기, 그 모든 것들이 국어 실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서 고3 수능까지 가는지, 제가 이 지역에 와서 한 3년 동안 파고들고 보니까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여러분의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면은 중2 정도가 딱 결정적 시기의 시작이더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건데, 중학교 때 과도하게 학생들을 몰아붙인 케이스들이 되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만 해도 나오거든. 어머니는 푸시를 해봤더니 잘해서 했다가 애가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제 경험상 공부에 대한 열정은 평생에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공부에 대한 열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애초에 타고난 체력이 요만큼인 애들도 있고 저만큼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느 정도 시키다 보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벌써 지루해하는 느낌에서부터 이 친구들은 공부 체력이 얼마 안 남은 케이스야. 근데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내년 첫 시험부터는 결과를 내야 되고, 본인이 물구나무를 서든 공중제비를 돌든 알아서들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전 과목을 공부하는데 국어에서는 최대한 힘을 덜 빼드리는 게 제 목적이든.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는 그냥 이거는 생명 연장 치료다. 이것도 안 하면 그냥 뒤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시키는 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이렇게 하시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법을 그대로 다른 과목에 적용을 하면 그냥 그 자체로 탑 클래스예요. 왜 그걸 모르는지 난 너무나 아깝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내가 툭 까놓고 얘기할게. 원래 내가 부산에 처음 내려올 때 대치명인 학원에 약간 국어 원장 느낌으로 나오기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원래 저 학원 나갈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내신 선생님들이 제 밑에 있는 선생님들로 해서 원래 구조 세팅을 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어떤 사업적인 이유든지 뭐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 구조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어떤 특정 선생님을 밀면 사실은 학원은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든 없든 딱 모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좀 이따 카톡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되게 황당했어요. 경력으로 보나 이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데 이번 주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내 수업을 비교하겠다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야, 나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 그게 바로 눈높이라는 거야. 공부를 얼마나 해본 적이 없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전국 70등 해본 사람이 이 정도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대치가 아니라서 그래요. 대치동이 난다긴다 하는 강사들 수업을 듣다 보면요. 아, 아웃라이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게 로컬로 오면 올수록 대치 선생님들은 출강을 하질 않고 로컬로 오면 올수록 서울대생 도대체 어디서 니네가 구경이나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결과가 이 지역은 인천하고 전국 꼴등을 다투는 입시 결과를 얻고 있는 거고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전국에서 1등 방법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 무슨,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비교하신대. 아, 네, 그래서, 야,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깊어졌는데, 내가 너무 겸손하게 수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정확하게 이 사이클이야. 그래서, 일단 문법책, 오늘 수업할 걸 예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번 주 거 복습필기 해오시고, 이거 과제용 거 복습필기 해가지고 오세요.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직접 할 수 없으면 이 경험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포함하거든요. 그럼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소위 스키마. 있어 보이는 표현은 스키마고 그냥 익숙한 표현하면 배경지식이야. 그러니까 배경지식 정립을 딱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경지식 정립이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려면 저번 주 이 법논리 철학 파트 1 풀어오는 게 과제였니?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26 수능에 여기가 연계됐거든. 이거 25 수능도 그런데. 그래서 당분간 이 지역에서 이게 되게 이슈 있게 출제가 될 건데 아마 지금 아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원치 않지만 센텀고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센텀고를 원하는 사람 손? 미안해. 원치 않는다 표현을 해가지고 센텀고도 지금 2학년 이쯤이 되면 독서를 되게 빡세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출제되고 있고 어쨌든 그건 여러분한테 그냥 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이 정도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되게 큰 복이야. 서울 애들은 되게 불행해요.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사실 되게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치가 아니다 보니까 사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분명히 존재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그건 당연히 인강으로 보완이 됐지만 현장 강의에서 도저히 인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현장 강의만에 뭐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말에 SRT 타고 대치 갔다 오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꽤나 많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수업 있으니까 잘 활용 좀 하시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지금 잡아놔야지 입학해서는 늦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플래너를 다 드릴 거야.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각자 알아서 써오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첨삭도 해드릴 건데 다음 주에 좋은 예시들 및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이론을 정리해드릴 거고 두 번째 이제 2번은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복습하는 과제를 비롯해서 저랑 같이 체계적으로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오디오 수업 주제인데 배경지식 파트인데 우리 과제로 나갔었던 이 법률 철학 파트 1을 총정리하는 수업을 한 가지 해드릴 거고 두 번째 문법에서 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점차적으로 1학년들도 독서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독서 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습관 좀 잡혔을 때 우리 문학 커리큘럼을 좀 본격적으로 나갈 거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문학 개념 교재가 오늘 최종적으로 세 권이 다 배부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한 600페이지까지 있는 OX 문제인데 이거 지금 받아서 풀고 있다 손. 받았지만 안 풀고 있다 손. 다시 받았다 손. 받아서 풀고 계시죠. 그래서 OX 문제도
정확하게 하시고 중간에 테스트가 몇 번 있을 건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그냥 강제로 편입하든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막 과제 펴고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클리닉을 나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현재 기준으로 목요일, 금요일 7시, 10시 사이 가능한데 뭐 5시 오셔도 되고 11시까지 있다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때 오시면 어쨌든 관리가 좀 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정이 바쁘신 것 같고 일요일은 현재 3시부터 10시 사이로 자유롭게 2시간 이상 와서 공부하다 가라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최종 내신 마지막 일정이라서 다음 주에는 없고 내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저조자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와서 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쨌든 현장 강의, 그 다음 인턴 강의의 문제는 한 명 한 명 이게 좀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어쨌든 클리닉 때 와가지고 공부하시면 보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자, 오늘 수업 OT랑 앞으로 반영 학생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문법 교재를 딱 꺼내지고요. 87페이지 보세요. 어쩜 저렇게 재미없고 무례한 표정으로 수업을 들을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쉬셨나요? 긴장하지 마, 얘들아. 87페이지 보시죠. 네. 자, 네 문제 있죠. 이미 한 풀어봤을 거거든. 자, 뭐 하실 거냐? 첫 번째, 푸시고. 두 번째,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기억을 떠올리신 다음에 시간 주고 푸는 거 한 번, 두 번째, 풀이 과정 적는 거 2번에서 쓰시는데 아마 풀이 과정을 거기다 적기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국어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풀이 과정 쓰시는 거야. 시작. 자, 일단 객관식이니까 네 문제. 주사일 굴리든 뭐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뭐 할머니가 숫자를 알려줬든 쓰시면 되고 풀이 과정도 쓰시는데 여백이 없으면은 어디다 쓰시라고? 국어 노트에다 쓰시라고. 습관 들이세요. 시작. 이미 한번 했던 거지만 습관적 기염입니다. 한 문제당 1분 드릴 거고요. 풀이 과정 쓰는 거 한 문제당 2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토탈 12분 드릴 거니까 풀이 과정까지 반듯하게 적어 주십시오. 영상 끊읍시다. 벌써 지금 꽤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첫 수업 했을 때는 딱 한 명, 두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은 완벽했고요. 이미 수업을 다른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해왔나 봐. 다른 한 명은 완벽하진 않았는데 뭔가 좀 비슷했는데 대체적으로 못 썼어요. 첫 수업 때는. 근데 지금 2주 지났는데 격차가 벌써 확 벌어져서 굉장히 영리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여전히 2주 차에 머물러 있는 친구. 완성이 된 친구로 너무 갈려 있는데 올해 친구들이 되게 잘해요. 근데 벌써 지금 완성형으로 많이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제만이라도 잘 해오시는데 이게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잘 안 돼. 이해하고 그리고 무조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는 건 뭐라고 안 하는 건데 뭐 구조상 클리닉이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 클리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공부가 좀 안 된다 싶으면 클리닉 때 오세요. 와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수업이 돼가지고 지루할까? 자, 봅시다. 우리가 딱 1번 문제를 봤을 때 권장 시간은 30초 컷이에요. 자, 그럼 30초 컷이 되려면요. 한 번에 쫙 스캔이 돼서 그래 이 문제 출제는 음운 변동이구나인데 사실 기억, 니은, 디귿의 음 변동을 아주 간단히 딱 서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기억 딱 머릿속에 암산을 음 변동이 3가지. 니은 몇 가지가 딱딱 보여요. 10초 정도면. 근데 그것보다 속도를 더 빨리 가져가는 거는 스캔을 쫙 하면요. 결국에는 출제는 음운 변동이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딱 스캔을 하면 한 5초 정도 걸렸을 거고 기억, 니은, 디귿의 스캔을 쭉 한번 해보시면 일단 뭐 1번부터 보셔도 되는데 1번에서 판단하라 그런 거는 최대 몇 번 일어났냐는 거죠. 맞니? 두 번째는 공통점 뭐냐는 거야. 세 번째는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변화가 몇 개냐는 거고 음 변동 횟수 1번하고 4번은 사실 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사실 힌트였거든. 첨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겠어. 1번부터 다시 봐야지. 기억부터 봐야지. 그런데 눈을 딱 둘러보니까 눈에 확 보였던 거는 2번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음운 변동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 뭐야? 이게 바로 코어 개념이야, 얘들아. 음운 변동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니?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야. 여기에서 첨가, 축약은 굉장히 개념이 단순하죠. 첨가는 뭐밖에 없어? 자음 첨가, 니은 첨가밖에 없어. 모음 첨가, 반모음, 이 첨가밖에 없어. 여기 모음 이에다가 위쪽에 꺽쇠 붙여주면 이게 반모음 이라 그랬어요. 반모음 이 첨가밖에 없어요. 축약은요.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있죠. 그걸 우리는 뭐니? 거센 소리 대기. 거센은 뭐야? 격이죠. 소리는 뭐야? 음이죠. 되기는 뭐야? 화죠. 그래서 격음하라고 하죠. 자음 축약. 그 다음 또 뭐도 있어? 모음 축약 있다 없다? 자, 잘 들어야 돼. 모음 축약은 이미 20년 전에 사라진 개념인데 아직도 가르치는 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거는 고쳐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도장 깨기를 했죠. 작년에는 포항 제철고 도장 깨기를 해드렸고 올해는 해운대고 도장 깨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해운대고 도장 깨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작년 해운대고는 모음 축약을 안 가르치시고 제대로 가르쳤는데 올해 해운대고는 모음 축약으로 가르치고 계시더라고. 그건 도장 깨기 할 거고, 부산외고 도장 깨기 못했어요. 부산외고 수업을 하긴 하지만 좀 학생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안타깝게도. 자, 어쨌든 그래서 모음 축약은 없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역시 첨가나 축약은 눈에 확 띄는 개념이야.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개념. 자, 음운 변동이 대표적으로 아닌 애들이 있어요. 왜 아니냐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서야. 초성에 음가가 없는 자리에 연음에서 들어가는 거는 따라서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따라서 눈에 확 띄는 거는 뭐였어? 빨간 현관 펜치는 얘네들. 됐니? 초성 음가 없는 자리에 자음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뭐밖에 없어? 첨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얘는 첨가가 아니잖아. 됐어? 공통적으로 인화할 수가 없어요. 첨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첨가 자체가 되게 특수한 음 변동이야. 근데 공통적이면 눈에 확 띄어야 되는데 벌써 안 보이잖아. 2번 끝났어요. 됐니? 이렇게 30초 컷이 나셨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알겠어. 사실 보기는 볼 필요도 없어. 왜냐면 봐봐. 내가 설명했던 개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다. 맨날 볼 거야. 자다가도 볼 거야. 화장실 갔다가도 볼 거야. 그럼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출제 의도는 뭐였는지 보니까 개수 변화야. 개수 변화야. 개수 변화야. 개수 변화야. 개수 변화야. 개수 변화야. 그러면 출제 의도는 뭐겠어요? 자, 집일 뭐뭐뭐는 결국에는 뭐 얘기해 준 거야? 예시를 얘기했을 뿐이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보 분류를 딱 하면서 가면은 여기까지 출제 의도 파악하는데 길어도 10초예요. 자, 그럼 1번 선지로 갔다. 자, 흑하고에서 알다시피 첫 번째, 한 음절 단위에서 발음이 나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는 어디에 속하는 개념이야? 탈락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하가 있어야 되는데 카가 됐네. 그러면 자음 축약 보였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기역 플러스 히읗,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대기. 써라. 여러분, 손이 안 바쁘면 공부가 더 지치고 힘들어져요.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손으로 받아 적는다. 공부 체력 기르시고 서술형 대비 하셔야죠. 손이 바빠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년에 2등급 받는 걸 보고 싶지 않다니까. 너희가 지금 손으로 안 써서 2등급이 나와 있다니까.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뭐 2등급만 돼도 돼요. 이게 지금 해운대고 1학년의 트렌드야. 내가 미안해. 옛날에는 대놓고 병신아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애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겠어. 아니, 깝깝한 사람들 1등급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왜 2등급, 전 2등급 공부 이쯤 해서 2등급 하면 돼요. 제발 이상한 병 좀 올라오지 마. 아니, 하나같이, 저는 2등급이에요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공부 좀만 하면 1등급 될 건데 저는 공부 안 해서 2등급이에요. 뭐 이상한 지금 병이 올마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1등급 하세요. 손으로 쓰시면 1등급 나와 있다니까. 자, 축약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답 1번 끝이라니까 30초 컷이라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더 좀 덧붙여 드릴 건데, 교체, 탈락, 축약, 첨가를 기호로 표현하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교체는 A가 B로 바뀌었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음운 변동 개수는 0개고요. 탈락은 어떻게 돼? 탈락은 A 더하기 B에서 A 하나 남았다고 쓰시고 탈락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해요. 축약은 A 더하기 B가 C가 됐다고 표현하고 축약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지막 첨가는요. A에서 A 더하기 B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첨가고 플러스 1인데 왜 이걸 얘기해 놓냐면 손빠르기 때문이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해오셨고 과제를 해오셨으면은 내가 방금 저걸 얘기하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야 돼요. 보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얘기하겠어? 이거 평가원 기출에 얘가 보기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요즘 트렌드의 자료 해석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러한 유형을 좋아하세요. 그럼 이게 당연히 수능이고 내신이고 나올 확률이 꽤나 높은 표기법이야. 그럼 이거를 지금 수업 시간에 내가 강조했고 손으로 받고 눈으로 받고 다시 한번 필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 해석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사과탐이 되게 어려워졌다는데 어디가 어려워진 거겠니? 개념이 어려워질 수가 있니 얘들아? 개념에 정해져 있어. 뭐가 어려운 줄 알아? 자료 해석, 정보 처리가 어려워진 거야. 결국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무한대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거든. 그 무한대의 경우의 수 문제가 왜 어려워지는 거냐면 출제 의도 파악과 정보 처리의 속도, 정보 처리의 절차가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또 시건방이네, 내가 보니까. 자, 정답은 1번, 5번 두 개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왜 정답인지를 서술하시오.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번 수능에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수능국어 3번 출제 오류예요. 17번에 대해서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님이 출제 오류예요. 제 답변은 두 분 다 옛날 사람들이시네요. 시험 범위를 모르시네요. 출제 원칙을 모르시네요야.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출제됐을 당시 서울의 모 국문과 교수님께서 출제 오류 이의제기를 하셨고 지금 현존 가장 권위자분이 이제 서울대 구본관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대놓고 너가 이렇게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면 상처를 입으시지 교수님들끼리. 약간 교수님 마인드네 내가 지금. 교수님께서 정확히 뭐라 표현하셨냐면 그 국문과 교수님께서 의문론을 공부를 안 하셔서 전공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해설해 드린 내용을 지금 수업을 하는데 벌써 10년 다 된 얘기죠. 그러면 지금쯤에는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 휘문고 같은 타클래스 자사고의 서술형으로 나와요. 작년 휘문 고3 문법 서술형 문제가 뭐였다 그랬냐. 중세국어에서 국외음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서술형 문제였어. 애들 다 틀렸어. 자, 마찬가지다. 제가 하나 출제 측합니다. 1번, 5번 중에 답을 고르시고 정답인 이유를 서술하시고요. 정답은 둘 다 가능해요. 자, 둘 다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오류를 지적하시고요. 오류를 논술하시고요. 이게 향후 10년 안에 출제된 수능 서술형 문제입니다. 쓰세요. 자,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국어는 교수님들도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교수님이 봤을 때 자기가 틀렸으니까 출제 오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거를 매년 봐요. 학생이 와. 선생님, 정답이 이건데요? 저는 정답이 2번 같은데요? 아니, 네가 틀렸으니까 정답이 3번이다. 너는 2번이라고 썼겠지. 그럼 내가 뭐가 틀렸는지 보셔야 되는데 학생들도 우기는데 교수님이라고 안 우시겠어요? 그 죄에다 우기고 있어.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돼. 왜? 내가 얘기했지. 인격이라고요.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는 표현과 인격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긁히는 것 같은데 긁히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적 능력이야. 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 지적 능력이 좋은 애는 100점, 나쁜 애는 50점 받겠지. 그럼 수학 100점 맞으면 지능 좋은 거고 수학 50점 맞으면 지능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수학 50점 지능 나쁜 애라고 하면 막 긁힌다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 근데 긁히실 필요가 없어. 자, 마찬가지야. 교수님들도 요즘 이 시대에 요구하는 지적 능력에서는 부족하신 거야. 그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 됐어요. 당연하지, 변별해야 되니까. 썼니? 2분 줍니다. 빨리 쓰세요. 다 자기 손으로 최대한 쓰시고 고개 들고 정답을 베껴 쓰시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교정하거나 갱신해 가시는 겁니다. 정보 처리 알고리즘을 교정하고 갱신해 가시는 거예요. 빨리 써. 뭐라도 좋으니까 써, 빨리. 어디에 썼어요? 쓰고 있어요? 저렇게 서술해, 서술. 반박하시오. 논서술형으로 서술하세요. 논서술형으로 쓰세요. 자, 이제 살살 느끼지, 이제. 책이 너무 빡빡하고 책이 부족한데, 그래서 국어 노트 쓰시면 되겠죠. 제 수업 어려운 수업이 여러분. 뭐가 어려운 거냐면, 그냥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전국구야. 제 수업 듣고 막 전교 막 70, 전교가 아니라 전국 70등, 전국 600등 이렇게 오른 애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그 보람이 있거든? 이 지역에서 이 정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포텐이 안 터졌던 애들이 제 수업 듣고 포텐 터지는 거 보면 강사로서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자, 고개 들고 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상하다야. 책에다가 쓸 공간이 없어졌네요. 그 얘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같은 거 문제 풀 때 문제집에다 구겨놓고 있으면은 사고 과정이 다 망가져요. 풀이 과정이 사고 과정인데 풀이 과정을 수학에다 그 좁은 풀이 과정에다 구겨놓고 있으니까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특히 내신 시험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연습장이 기본이고, 제가 왜 자꾸 노트 강조를 하냐면 너희 태블릿 PC 들고 가고 내신 치냐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각거리는 느낌으로 손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호불호가 있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종이 질감에다 샤프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건 기본이야. 물론 태블릿 가지고 필기 신이 돼서 필기 잘하시는 거 관리 잘하시면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종이고, 자, 수학도 이거를 잘 배우셔야 되겠지만 일단 국어 기준으로는 줄쳐진 노트에다 이걸 그대로 쓰시는 거야. 줄쳐진 노트에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여백에다가 잘 정리해 주시는데, 니네가 87페이지를 봐. 여백이 있다. 손. 없죠? 그러면 창의성을 발휘해봐. 어디다 쓸래? 86페이지 쓰시든지, 아까 누구는 포스트잇을 들고 계시더라. 그래.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붙이시든지 하는 거야. 아시겠어? 하실 수 있죠? 더 자세히 설명 안 한다. 이제는 의지의 영역이야. 이 정도 쉬운 얘기를 이 정도 잔소리 했으면 하고 말고는 의지의 영역이고 사실은 선택의 영역이야. 나는 방금 1등급 되기로 선택했다. 나는 방금 지방대 가기로 선택했다를 본인이 선택하신 거야. 자,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서술하세요. 논술하시오. 마지막 30초 줍니다. 빨리 써. 줄쳐진 노트에다 빨리 써. 없으면 뒤쪽에 A4 용지 놔뒀다. 빨리 써. 뭐라도 써. 내가 채점 안 하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한 소리 하는 거 봤어요. 틀리라고 해, 나는 오히려. 지금은 틀릴 때야. 그래야 수능은 안 틀려. 수능날 틀릴 때야. 그래야 성인이 돼서 안 틀려. 결국 우리 인간은 매일 틀리면서 완성해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 쓰면서 늘으세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논리적인 사고하는 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고 과정을 제대로 전개하고 나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교정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수학은 암산이 필수적이야. 요즘 이과 수학은. 그러니까 이과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어를 나중에 죽어도 못 때려 고치는 이유가 얘네가 언어 능력이 퇴화해 있어. 이 새끼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 중에 보면은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싶은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지금 이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고. 알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지루해 보일까, 표정들이? 네. 자, 고개 들고 같이 봅시다. 자, 똑같이 받아 적으세요. 꽂히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음운분동을 설명할 수 있다. 기억. 꽃인에서 지읒 티읒 더하기 치읒 축약 결과로 꽃인. 자, 니은 꽃인에서 꽃흰으로 꽃틴으로 꽃친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음절말에서 음절말, 자음, 음절말, 받침이죠. 종성이죠. 음절말에서 평음인 파열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평파열 음화라고 했었죠. 이게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웃겨가지고. 자, 디귿 티읒이 더해져서 뭐가 됐어? 자음 축약이 되는 거죠. 거센 소리 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 디귿 더하기 히읗이 티읒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티읒이 되는 건데 왜 티읒이 되는 거야, 이거는? 구개음하죠. 자, 구개음화 환경 써보자. 구개음화 환경 어떻게 되니? 디귿 티읒이 어디 앞에서?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읒이 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꽃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음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기역과 니은. 하지만 희는 접사, 즉 의존 형태 소이므로 절음 법칙 적용이 되지 않고 바로 축약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써가지고는 되질 않고 이걸 쓰기까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의존 형태소가 뭐냐는 거랑 의존 형태소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절음 법칙의 적용이 뭐냐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되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카메라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문항 구성, 교재 구성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요. 9번 문제가, 9페이지 8번 문제가 있어. 그럼 9페이지 8번 문제를 보면 내가 설명한 내용이 좀 더 윤곽이 보이거든요. 9페이지 8번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고, 9페이지 8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노트에다 필기하신 내용을 단권화를 할 때는 4페이지에다 단권화를 할 거야. 알겠니? 알겠어? 원래 니네가 이제 아까 옆에다가 단권화를 해도 돼. 그런데 잘 들어.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년 1학년 1학기 때 제일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파트가 음운 파트야. 그래서 음운 파트에 대한 정리라는 게 방금 76페이지부터 있는 한 단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루틴하게 음운 파트의 개념 가지고 푸는 당연한 문제들은 거기다가 단권화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킬러 문제를 내가 2페이지부터 지금 뽑아 놓은 거야. 됐어? 그래서 저 정도 문제면 여러분, 이번에 이제 휘문고 1등이 그 삼성 그거라며, 에라며, 저는 여러분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목표는 뭐야? 휘문고 전교 1등. 포항제철고 전교 1등, 현대천고 전교 1등, 해운대고 전교 1등, 용인 외대부고 전교 1등, 전국에 있는 자사고, 특목고 전교 1등들이 들었으면 하는 수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국에 있는 타클래스 전교 1등들이라면 저걸 써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2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소위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해도 일반고 내신 1등급은 그냥 나와요. 일반고 내신 1등급은 7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만 3번 반복하시면 나옵니다. 자사고 1등급은 5번 반복하시면 나옵니다. 자사고 전교 1등은 저기까지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페이지부터는 사실은 자사고 전교 1등을 위한 수업인데 선생님 자사고 전교 1등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재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실 분은 뭐 하라고? 9페이지를 풀어서 내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4페이지에다가 받아 적으시라고. 됐니? 이렇게 단권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기를 하는데 교재 구성상 필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필기를 하신 다음에 수업 내용 이에 자기 스스로 소화하신 걸 교재에다 단권하는 이 레벨이 그 레벨이 스스로 되면은 자사고 전교 1등이야. 근데 그게 다들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 이 판서는 여기다 받아 적어. 야, 이 판서는 여기다 받아 적어. 너희가 받아 적는 구간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 클래스까지 못 가. 그런 판단을 선생님이 대신해 주잖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신 들어가서나 수능 들어가서 수학 같은 거 풀다 보면 풀이 여백이 부족한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너희가 평소에 학원 다녀가지고 선생님이 풀이 공간을 다 지정을 해주면서 풀었던 애들은 어떡하지 이러다 터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모자란 행동이니. 그런 정도의 여백은 알아서 찾아서 센스 있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 길러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공부는 그런 센스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위기 상황들이 한 번씩 오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버전으로 전국 1등까지 가는 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전국 거의 유일한 수업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 따라와요. 됐니? 자, 그래서 해. 9페이지 풀고 9페이지를 왜 풀라 그랬는지 생각을 하고 4페이지에다 받아 적으시면 돼요. 시작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지루해하면 수업 레벨이 확 올라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루하지 말고 들어야 돼. 그러면 또 이제 어렵다고 난리가 나지. 어쩌겠어요. 하세요, 그냥. 자, 벌써 이제 어려운 학생은 해결 방법이 뭐다? 예습이라는 걸 해오는 거다. 예습하시라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수업 예고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면은 수업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해오시니까 수업을 못 따라오는 거야. 자, 제 수업은요, 여러분 부모님께 돈 받고 하는 수업이니까 세상 친절하게 하겠지만 학교 수업은 그럴 이유가 없죠. 학교 수업 들으실 때 그래서 예습을 필수로 해가시는 거고 수학은 선행으로 예습을 해가시는 거죠. 카메라 이쪽으로 봅시다. 카메라 이쪽으로. 풀고 4페이지 필기 하시는 거라 그랬었고 다 푼 사람은 필기 좀 따라오시면 되고요. 못 푼 사람은 푸세요. 일단 8페이지를 풀어야 돼.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교 1등 될 수 있으면 해봐야 되잖아. 여러분 야구 선수면 올해 누가 제일 잘했냐? 안현민이 제일 잘했냐? 안현민 될 수 있으면 안현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요즘 이제 얼굴로 야구하긴 하지만 아무리 잘생긴 게 뭐하니? 2군에 박혀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가려? 자신감을 가져. 왜 가리는 거죠? 8페이지. 죄송해요. 9페이지. 아씨, 미쳤나봐. 풀고 쓰고 있는 거죠? 죄송해요. 9페이지네. 자, 9페이지에 그대로 받아 적으셔도 되고,
연습장에 필기하신 다음에 국어 노트에 필기하신 다음에 9페이지에 단권화를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어쨌든 이거는 노트에 쓰신 다음에 단권화를 하셔도 되고 오늘 바로 단권화 하셔도 됩니다. 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뭐냐면 여는 법칙과 저는 법칙에 대한 개념 적용이에요. 자, 이걸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는 법칙은 뭐냐면 변동이 아니야. 자, 왜 변동이 아니야? 음가가 없는 초성 이응 자리에 연달아 발음이 나는 것이야. 예시로서 무르피아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발음을 지금 어떻게 하냐, 얘는 무르피야로 발음이 나요. 왜? 원래 초성 이응 자리였는데 음가가 없으니까 피읍이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럼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됐니? 얘는 변동이 아니야. 그런데 무릎 아래는 무릎 아래 발음을 해보니까 뭐가 돼? 얘는 무르피야가 되고요. 얘는 무르바레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서 피읍이 뭐가 됐어? 비읍이 됐지. 우리 이걸 뭐라고 했니?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평파음하죠. 자, 그럼 봐. 아니, 왜 얘는 비읍으로 발음이 안 나고 얘는 비읍으로 났을까? 이게 바로 과학이야, 얘들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요소 분석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네. 뒤쪽에 있는 얘와 얘의 차이가 있었는데 얘가 단어 문법적으로 봤더니 얘가 뭐예요? 형식 형태소고 얘가 뭐야?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형태론적 환경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형태론이 뭔지, 형태소가 뭔지 배우셔야 돼. 그래서 형태소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형식 형태소고요. 여기는 실질 형태소야. 자, 그러면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기반 이론을 정리해야 되는데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형식적인 거야. 우리가 형식적이라는 거는 내실이 없는 상태인 거죠. 즉 의미가 공란이야. 의미가 비어있는 상태야. 자, 의미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발음을 또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의미 전달이 될 거니까. 발음 정확성을 높여요. 반면에 의미가 형식적이고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면 발음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뭉개집니다. 발음이 조금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좀 어려운 개념이고 처음 듣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휴지라는 게 생겨나. 휴지가 뭐냐? 여기에 쉼표 같은 거야. 쉴 휴자야. 그래서 무릎파레가 아니라 무릎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간다는 거야. 이해됐니? 휴지가 들어와요. 실질 형태소는. 그래서 뭐가 쓰이는 거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쓰이고 뒤쪽으로 발음이 나는 법칙을 절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뭉개져서 휴지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초성 음가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 연음이 돼버리는 거야. 역시 얘도 이렇게 두 가지 경우 표 처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다. 오케이.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필기해 드릴 거고 좀 이따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잘 필기하세요. 자, 그럼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9페이지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9페이지를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잘 들어. 현관펜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예요. 기억을 연음 법칙이라고 하고요. 니은을 절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연음 법칙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기억을 쓰시면 되고 절음 법칙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니은으로 쓰면 되는데 무지성 암기는 결국 헷갈리니까 수업 내용 바탕으로 2번 필기 반복해서 외우셔서 다음 주 서술형 테스트 준비해 주시고 얘는 변동이 아니고 얘는 변동이에요. 얘는 평파이르마 없이 바로 디듬절로 발음. 얘는 평파이르마 한 다음에 디듬절로 발음. 평파이르마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야? 발음으로 푸는 게 아니야. 니네가 무릎이야 백날 했으면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뒤쪽엔 얘가 형식 형태소인지 실질 형태소인지 아셔야 되는데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중학교 내신 시간에 일부 공부했는데 지금 정리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어. 자, 정리가 되어 있다 손, 정리가 필요하다 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무르피아의 이하는 어떤 형식 형태소야? 그 중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접사야 조사야 뭐야? 접사 조사 어미 중에 뭐야? 여기서 얘는 이 다라는 서술격 조사예요. 됐니? 그래서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특이하게 얘는 뭐가 돼? 용언이 돼요. 근데 어쨌든 조사니까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고 바로 연음이고요. 위아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얘는 실질 형태소. 위아래는 뭐야 얘들아? 명사야. 그래서 명사 실질 형태소 왔기 때문에 니은 적용인데 수업이 어렵다고 하시면 내년 1학년 때 뒤지게 고생합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반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자, 이건 나 좀 아는 것 같다. 나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괜찮아. 손. 조금 어렵다 손. 어려운 친구들은 복습 영상 돌려보시면서 부지런히 하세요. 못 따라오면 내년에 되게 피곤해집니다. 필기나 했니? 그렇지. 쉬워서 그렇지. 쉬워서 집중을 안 하는 거였죠. 알겠어요. 좀 더 어려운 거 하나 합시다. 빨리 필기해. 뭐해? 됐어? 넘어갑니다. 얘들아, 빨리 해. 아, 우리 수업 캐릭터는 테토야, 테토. 자, 빡세게 하세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3번도 이제 이건데, 이 얘기야. 3번도. 자,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저기서 교수님조차도 오답 이의 제기를 하시는 무지를 보였냐면 이 부분인데, 자, 이제 니네가 답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질문. 왜 니은이 틀렸는지 논술해. 니은이 틀린 이유를 논술해. 자, 오늘 서술형 1번은 얘였고요. 오늘 서술형 2번은 얘야. 자, 니은이 틀린 이유를 서술하셔. 빨리 해. 1분 준다. 빨리 해. 수업 제대로 이해했으면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틀렸다고 숨기거나 창피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검진을 못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하고 있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잖아. 똑같다니까. 틀리세요. 그래야 고치지. 근데, 야, 틀렸으면 어떡해 하고 채점을 안 해. 야, 씨발, 나 안 걸렸으면 어떡해 하면서 검사를 안 하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고. 빨리 검사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틀리셔야 되겠죠? 이거 뭐야? 자, 일단 들어 얘들아. 자, 꽃이다의 꽃은 어간이면서 어근이에요. 그리고 어근은 접사라는 개념과 대응돼. 그래서 어근에 붙는 게 접사예요. 그 희가 사동피동 접사근은 붙어서 꽃이라는 뭘 만든 거야?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파생어라고 하고요. 잘 들어야 돼. 품사도 변화돼요. 선생님 동사로 똑같은데 아니라고 제발 좀. 품사 변화야. 어떻게 품사 변화냐면 원래 꽃다는 타동사였어요. 그러다가 꽃틴이 되면서 얘는 자동사로 품사 변화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 봐봐. 자동사의 꽃히까지가 새로운 어간이자 어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간에 어미로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니은은 현재 시제 또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우다다 쏟아내는 거를 나는 안다, 이해했다 손. 잘 모르겠다, 생소하다 손. 그럼 뒤쪽 문법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와야 여기가 정리되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험 범위가 음은 범위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2등급이에요. 더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국어라는 과목 개념 차이가 그래.
그리고 아예 모르겠어요. 제발 그런 표정으로 찡찡대면서 보지 마. 힘내세요, 여러분. 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는 테토야, 테토. 빨리 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리 해. 찡찡대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하세요. 미안해. 그냥 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틀린 이유 서술하면 뭐니? 희가 뭐면 형식, 형태소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므로 휴지가 없어.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꽃친을 발음할 때 휴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가 있으면 꽃, 흰 이렇게 발음을 하겠지. 그러니까 휴지가 있으면 꽃, 흰 이르다 이렇게 발음이 난다니까. 근데 휴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뭐야? 바로 축약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봐라. 꽃친. 바로 연달아 발음해봐. 꽃친이죠? 자, 휴지를 줘보자. 꽃. 디귿으로 바뀌었죠. 이해됐니? 휴지가 있었을 때 꽃, 디귿으로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일단 기억은 지읒 더하기 히읗 축약일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꽃, 흰 해서 일단 디귿으로 바뀌어. 근데 디귿 뒤에 히읗 나왔으니까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이야. 그리고 이 몸 앞에서 국의 음아 지읒짓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꽃친이고 이렇게 해도 꽃친인데 니은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얘는 실질 형태소 있을 때 휴지가 생겨. 그런데 얘는 지금 뒤쪽에 온 희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달아 발음이 뭉개져서 난다고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의미가 형식적이니까 발음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발음이 뭉개져서 나더라. 휴지도 없더라. 이해됐어? 그래서 연음을 하듯이 축약으로 연달아 발음이 나더라. 근데 실질 형태소는 어떻게 돼? 실질적인 걸 갖고 있으니까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꽃, 흰 이렇게 발음하려고 하더라.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디귿이 되겠지만 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니은 같은 발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해서 여러분 자사고 전교 1등 레벨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필기도 하십시오. 4페이지에다가. 4페이지에 돼야지. 이거는 지금 자사고 1등 킬러 문제 해설이잖아. 됐어? 여태까지 설명했어. 뭐 수업을 안 듣고 있으면서 그런 표정을 지어. 저기다 8페이지랑 9페이지랑 써놨잖아요. 빨리 필기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속도전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서술형에서 변별력 높다는 건 이미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서술형까지 여러분이 이해해서 쓰실 줄 알아 실력이 느는 건데, 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간, 어미, 사동피동 이런 개념을 몰라서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공부 한번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보충 영상이나 진도를 쭉 나갈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과정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고, 특히 문법은 3년 전 과정을 고1 때 싹 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수준이 고3 수준이나 고1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든 어쨌든 하시다 보면 편해지는 거니까 버티셔야 돼. 그 정도 힘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 인생 살면서. 자, 이제 연습장에다 쓰세요. 국어 연습장에 쓰시고, 아니 국어 연습장에 쓴 걸 나중에 단거나 할 건데, 자, 이미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풀이 과정을 최대한 분석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뭐가 일어났다고 쓰셔야 돼? 1번. 자음근 단순화죠. 자, 자음근 단순화의 변동 환경은 어떻게 되니? 그렇죠. 음절 말에 자음군이 왔을 때죠. 하나가 탈락인데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규칙을 만들려고 했거든, 40년 전에 한글맞춤법 하면서. 규칙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맞는데, 학교 선생님들 내신에서 가끔씩 규칙을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암기하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니은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할래? 두 번째는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의 음은 환경은 어떻게 돼? 뒤쪽에 이 모음 계열이 있을 경우죠. 자, 니은 첨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최종적으로 뭐가 일어났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세 번째 비음화 교체죠. 자, 비음화 환경 써보자. 어떻게 되니? 자, 앞쪽에는 어차피 평파이름 계열인 뭐가 와야 돼? 비읍, 디귿, 기역이 오는 거야. 제가 기역, 디귿, 비읍으로 쓰지 않는 거는 뭐냐면
자음표를 의식을 하는 건데요. 자, 뒤쪽에 이제 뭐가 왔어, 그러면? 여기서 획되면 뭐야? 니은. 그 다음에. 자, 봐봐. 얘는 획되면 뭐가 돼? 미음. 그 획되면 뭐가 돼? 니은. 자, 그래서 음절 말에 얘가 왔고, 초성에 얘가 있을 때 어떻게 변동을 하더라? 획되고 미음, 획되고 니은, 그 다음에 이체자 이응으로 바뀌더라. 됐니? 여기까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하고, 교체는 변동 개수 얼마? 0이라고 써주셔야죠. 첨가는 변동 개수 어떻게 됐어? 플러스 1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쓰세요, 빨리. 얘들아, 이걸 왜 자꾸 내가 쓰라고 여러분을 피곤하고 귀찮게 하냐면, 얘들아, 가급적 노트에 써서 교재 단권화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교재에 쓰실 때는 내가 생각 정리하고 언제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가 딱 뭔가 필요할 때, 개념을 놓쳤을 때 돌아와서 이 책에서 다시 해결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3년 가지고 가시는 책이에요. 알겠니? 기본서로. 그래, 이 책에다 개념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잘 정리하시고 투트잇을 넣으시든 해서 활용들 잘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상에 썼다가 교재에 단권하는 이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 번 쓰게 만드냐면 여러 번 쓰셔야 결국 여러분 내신에서 1등급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셔야 돼. 자, 단련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서 씁시다. 자, 3개만 제가 해드릴게요. 나머지, 자, 오늘도 이제 서술형 테스트 나갔죠? 100 몇 개죠? 그거 써가지고 오는 거 다음 주 과제고 완벽하게 써서 오세요. 모범 답안은 여러분이 다 써오시면 다음 주에도 배포할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단련도 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문 단순한데, 자, 아까랑 차이점 뭐냐면, 봐봐. 리을이 이응으로 가진 않으니까 얘는 리을 탈락인 게 뚜렷하게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지금 단른에서 히읗이 디귿으로 갔다가 리을로 바뀔 수가 있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히읗은 그냥 뭐 했을까? 여기서 히읗 탈락인 건데 잘 봐. 히읗이 여기서 가로막고 있으면요. 유음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선 얘들아 이 두 개가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나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우선이야? 자음군 단순화가 우선이야. 그래서 순서가 논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어. 얘는 순서가 논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논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히읗이 음운이 중간에 낑겨 있으면은 음운 변동 환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가로막고 있는 히읗을 먼저 치워줘야 되겠고요. 됐니? 자, 두 번째는 이제 리을하고 니은인데 이렇게 리을하고 리은이 만났을 때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를 무슨 동어라고 한다? 유음화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 내가 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영향 주는 것을 무슨 동어라고 그런다? 순행동화라고 하죠. 자, 그럼 봐. 순행동화라고 하면 우리는 세트로 뭐가 떠올려야 돼? 역행동화. 그러니까 순행은 이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경우, 이 방향으로 주면은 역행동화고, 서로 영향을 주면은 무슨 동화라고 하면 되겠어? 상호동화라고 해도 돼요. 됐니? 추가 필기 개념 하나 더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 더 잘 들어, 여러분. 유음하의 순행동화를 자동적 변동, 유음하의 역행동화를 수의적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내가 저저번 주에 수업한 걸 왜 똑같이 하고 있냐면요. 반복해서 속도를 높여라, 정확성을 높여라도 있지만 저번 주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어차피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반복하면서 심화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랑은 달라서요. 너희가 알아요 정도면은 딱 2등급이에요. 완벽해야 돼.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과정이, 원래 교육은 그래야 되는데 고1 첫 시험부터 여러분의 그레이드를 매기잖아.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서울대, 너는 연고대, 너는 서성한, 너는 의대. 그러면 그런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거에 여러분이 지금 적응을 하셔서 완벽하게 만드셔. 첫 시험부터 1등급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리고 이반 학생들은 저는 학교가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고 봐. 그래야지 경쟁 관계가 아니고 각자 학교에서 1등급을 만들어 가시지. 부지런히 하세요.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동적 변동은 뭐냐면 100% 일어나는 변동을 의미하고요. 수의적 변동은 그 확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개념 정리 되셨습니까? 자, 필기하시고. 자, 단름까지 설명이 끝났고 이제 발야구 갑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나려면 결국에는 뭐가 우선돼야 돼? 얘도 순서 논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응은 응가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따라서 뭐부터 우선돼야 돼? 얘는
니은 첨가가 우선이요. 그래서 니은 첨가가 됐고, 자, 니은 첨가가 됐으니까 위쪽에 나와 있는 뭐의 음 변동 환경이 됐어? 유음화의 음 변동 환경이 됐죠. 된 여기까지. 자, 첨가는 플러스 1이고요. 유음화는 교체 플러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고. 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반복 푸셔야 속도가 붙어.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번째 반복해서 풀린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미 한 번 과제가 나갔는데 과제 수행 정도가 약간 제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과제는 뭐냐면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오시는 건데 풀이 과정은 안 써오셔도 돼. 그래서 일단 답만 딱 찍어 오시고, 자, 풀이 과정은 서술형 테스트에 써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객관식은 풀어오고 서술형 테스트 나눠준 프린트 다 채워서 옵니다. 다음 주까지. 됐니? 자, 그리고 이제 과제 하나 더 나갈 건데요. 101페이지를 봐. 그러면 이제 단어 파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쭉 넘기시면 문장 파트 개념도 있을 거야. 빨리 쭉쭉 넘겨. 쭉쭉 넘기시면 문장 파트 개념까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파트랑 문장 파트까지 개념을 1회독 해오시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개념은 샤프로 밑줄 쳐오세요. 자, 그래서 과제 다시 한번 얘기한다. 05권 76부터 해서 음음 파트가 있고 단어 파트가 있고 문장 파트가 있는데 이 개념들 1회독 하시고 모르는 거 샤프 밑줄 쳐가지고 오세요. 자, 두 번째, 음음 파트가 안 잡혀있는 학생은 음은 복습 영상 들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 복습 영상이 2주차 라이브 영상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과제로 나간 영상 링크 있거든요. 아시죠, 뭔지? 그 애들 밀착톡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차 끝나고 제가 보낸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돼요, 애들한테. 자, 그래서 복습 영상 필수는 아닌데 자기가 부족하면 들으세요. 자, 세 번째는 여기 76부터 100페이지까지 문제 다 푸시고, 네 번째는 서술형 채워오시고,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이니까 답만 찍어 오시는 거고, 서술형은 풀이가 이렇게 밝혀와. 이렇게. 알겠어요? 발음만 적어도 안 되고 적당히 교체 탈락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음변동 환경까지 해가지고 싹 다 적으시고 외워질 때까지 적을 거야. 그러니까 비음화 음변동 환경이 그냥 자다가 깨서 써봐 해도 써질 때까지 반복해서 적으실 거야. 된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서술형 정답지가 나가는데 똑같이 베껴 적으시고 그거 3번 하잖아요. 내년에 그냥 문법은 안 틀려. 나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왜? 어차피 보낼 3개월이에요. 그럼 1등급 만들어야 되고 만점 만들면 좋잖아. 그냥 해오세요. 힘들지도 않아. 그냥 하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문법 과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독서 들어갈 거야. 자, 02권 풀어 오셨어야 되고 수업 잘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자, 새 카메라 이쪽으로 옵시다.